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가 분양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돼 왔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 물량을 기존보다 늘리고 특별공급을 개편함으로써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의 주거 정책은 변화가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저금리 대출을 제한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임대보다는 분양을 유도했습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주거사다리 붕괴에 낙담한 2030 청년 민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초저금리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5년 내 공급한다고 합니다. 시세 5억 원짜리 주택을 자기자본 7천만 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아울러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미혼, 1에서 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늘어납니다. 청포족을 자처했던 청년층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시장가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단기간 내 공급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 청년층 우대를 놓고 세대 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등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우수입지 등의 저분양가 저금리로 청년원 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14만 7천 호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양입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 총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 4050 중장년층에 1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공급될 공공분양 주택의 68%가 청년층에게 할당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로 수도권 공급 비중이 72%에 달합니다. 서울엔 6만 호가 공급됩니다. 주택 마련 방법은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나누명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누명 주택에는 청년 세대에게 최대 80%가량이 배정되며 선택형은 60%, 일반형은 40%로 할당됩니다. 나누명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5%의 분양 물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미혼의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도 월 소득이 450만 원 아래이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순자산이 2.6억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나누명 주택은 공공분양 시장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누명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합니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에서 파생됐습니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80%를 장기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 연 1.9에서 3.0%로 빌릴 수 있습니다. DSR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폭도 훨씬 넓힐 수 있습니다.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7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주변 시세 5억 원의 70% 수준인 3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고 LTV 80% 적용 시 2억 8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어 단돈 7천만 원만 지불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 금액은 감정가에서 분양가격을 뺀 가격으로 결정되며 차익의 30%는 공공이 환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누명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나누명 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반쪽 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피분양자는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나누명 주택의 수분양자들은 향후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을 통해서만 환매가 가능하므로 수분양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간극이 더욱 커진다면 타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비용도 문제입니다. 40년 모기지를 적용해 대출금이 3억 원이 넘는다면 입주자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월 10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향후 직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지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일단 선택형 주택을 받아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민간 내 집 마련 니츠를 공공에 적용한 상품입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만약 분양을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됩니다. 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임대 방식으로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추후 청약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나눔형 주택의 의무거주기간 5년이나 공공환매 조건 등이 부담스럽다면 일반형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서울에 공급되는 토지임대부주택을 선택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일반형 주택을 추천합니다. 사실 일반형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 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가 결정되므로 나눔형 주택보다 10%가량 높습니다. 양도시 공공과 시세 차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나눔형 주택 10년보다 대체적으로 짧아 환금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일반형 주택도 일부 단점이 존재합니다. 나눔형 주택에 비해 금융혜택이 적습니다.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3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일반형 주택은 미혼 청년 특별 공급도 없습니다. 공공분양 3가지 주택 유형 중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점도 흠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30%에서 추첨제 20%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입지, 수도권 공공택지 등을 선별해 올 연말부터 약 1만 천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합니다.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2,500호를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한 겁니다. 민영주택에서도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선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입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청년 계층은 대체로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특공에 매번 도전하고 있지만 매번 탈락해왔는데 당장의 특공 물량이 늘어나고 대출 조건도 괜찮게 나온다고 하니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던 미혼 청년들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1인 가구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0%라는 걸 알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추첨제가 새로 생기고 물량도 늘어난다고 하니 납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적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급 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된다 라면서 목돈이 충분치 못한 청년 수요층에게 장기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 선택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역시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알 114 팀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며 특히 시세 대비 7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 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도 기대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청년층 우대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기존 가점제 중심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대폭 늘린 것을 두고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결국 기존 무주택자의 파이를 일부 줄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를 믿고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준석 제2에듀투자자문 대표는 4050세대의 경우는 자녀 키워가면서 노부모 봉양하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인데 추첨제로 인해 일부 물량이 줄어들면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장가보다 저렴한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공급 물량 50만 호 중 이번에 제시한 1만여 호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입주 지연 등의 가능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의 사전 청약 로드맵은 우려의 여지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팀장은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주변 수도권의 공공분양 물량으로 36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은 남은 숙제라고 했습니다. 고준석 대표는 지금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세가 사라진 상태이지만
만약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설 경우 시장 진입을 망설이던 일부 수요가 다시 매수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라면서 보다 뚜렷한 공급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매수를 망설이던 수요도 매수를 보류하고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거라도 해야 애들 정착하고 결혼하고 애를 좀 낳지 출산율 0.7이 말입니까 이게.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기존 행복주택처럼 대부분이 외곽에 집 지어놓고 청년층은 변두리에 남는 집 떠줄 테니 아닥하고 노예처럼 살라는 거임. 지금 2030 세대 출산율 못 잡으면 답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마저 뚫리면 30만 명 규모의 출산율 0.7에서 10만 명 규모의 출산율 0.7이 되기에 국가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침체되는 건 물론이고 기본 인프라도 가동 못할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역차별에 대한 부분도 맞는 말씀이나 이러한 점을 가지고 2030 세대에게 화살을 돌려 비난하고 야유하는 건 지양 부탁드립니다. 물론 2030도 4050을 약 올리는 짓 따윈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나이 제한은 왜 두었는가?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청년 신혼부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지방에 모여 살 텐데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에만 있으니 집값이 잡힐 리가 있나. 역시나 대출, 집값을 낮춰라. 벌어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이놈의 나라는 인생이 무슨 집 살려고 태어났나. 50만 호를 어느 세월에? 럭셔리까진 안 하더라도 제발 구조와 뼈대는 좀 좋게 공급해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요 분산이 가능함. 청년들을 위한 도심 접근성을 고려한 임대 모델이 있었는데 월세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지금 분양가의 70%면 너무 비싼 거죠. 솔직히 반가 분양가로 해도 고민될 듯요. 저거 보급될 때 되면 지금 청년들 중년된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